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화학 지문만 문제를 좀 한번 볼 건데 30번 문제만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자, 그래서 항복 응력이 140 이제 뭐 MPa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 응력이 150인 연성재료와 연성재료 A와 항복 응력이 뚜렷하지 않고 극한 응력이 100인 취성재료 B가 있습니다. 자, 연성재료는 뭐가 중요합니까? 항복 응력이 중요합니다. 지문에 나와 있었죠. 자, 다음 취성재료는 뭐가 중요합니까? 극한 응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갑은 부재 기역의 제작에 재료 A를 부재 니은의 제작에 재료 B를 사용하는 설계 시안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대요. 표 나와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때 현재 시점에서 기역과 니은에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장하중은 300N이랍니다. 예상되는 인장하중 300N. 기역 니은의 허용 응력 계산에는 안전계수를 2를 사용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허용되는 하중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허용 하중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허용 하중은 어떻게 구해진다? 허용 응력 곱하기 단면의 면적으로 이제 구해집니다. 맞죠? 자, 그래서 기역은 니은보다 부재 허용되는 하중의 최대값이 크게 설정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고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말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허용 하중 최대값 크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기역과 니은의 허용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A는 항복 응력을 B는 극한 응력을 안전계수로 나누었군 이라고 되어 있을 때요. 맞죠? 자, 지금 얘네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말하는 겁니다. 허용 응력 어떻게 구했는데요? 항복 응력 140에 나누기 뭐 한 거야? 안전계수 2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70 나왔습니다. 자, 다음 극한 응력 100에서요 안전계수 2를 나누어서 50이 나왔습니다. 요것도 아까 우리 정리했던 그 옆에 정리한 내용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기역은 예상되는 인장하중에 의한 응력이 A의 항복 응력보다 작으므로 기역의 결정 구조 및 원자의 결합 상태에 변형이 생기지 않겠군. 자, 기역 지금 무슨 재료? 연성 재료입니다. 맞죠? 자, 연성 재료의 경우 항복 응력을 자, 항복 응력과 관련되어 있는 걸 봐야 되네요. 자, 그래서 이 항복 응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 자, A의 항복 응력보다 작으므로 기역은 예상되는 인장하중에 의한 응력이 A의 항복 응력보다 작으므로 자, 기역의 결정 구조에 이제 변형이 생기지 않겠군이라고 하는 건 허용 하중이 있고 인장 하중이 있어. 예상되는 그 이제 가해지는 하중이. 자, 그래서 예상되는 이 가해지는 하중의 정도가 허용 하중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인장하중에 의한 응력. 자, 단면의 면적 얼마입니까? 10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A의 항복 능력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지금 요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허용 하중과 관련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네. 자, 요거는 되게 연결을 해주고 밑에 3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3번 보기 볼게요. 예상되는 인정하중에 의한 응력이 A의 항복 응력보다 작다. 자, 그래서 기억에 이제 결정 구조 및 원자의 결합 상태에 변형이 생기지 않겠군. 자, 그러면 실제로 가해지는 하중 300N입니다. 지문 그 보기에 나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허용 하중 700이고 자, 그 다음에 예상되는 하중은 300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충분히 이제 이 변형 없이 이 무게를 받아들이는 게 가능하겠다, 그쵸? 자, 다음 니은은 단면의 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재료를 A로 교체하면 허용 하중이 인장 하중보다 작아지므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를 좀 봐야 됩니다. 자, 니은은 단면의 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단면은 O 그대로야. 자, 그 상태에서 재료를 A로 교체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연성 재료니까 항복 응력이 140짜리인 재료로 바꾼다라는 거야. 맞죠? 자, 교체하면 허용 하중이 인장 하중보다 작아지므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겠군. 자, 그러면 허용 응력은 얼마가 되겠어? 자, 140에 2를 나누면 70이 되겠네. 맞죠? 자, 70이 되는데 이 70에 뭐를 해야 돼요? 5를 곱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허용 하중은 350N이 되겠지. 맞죠? 자, 그럼 허용 하중은 350N이 되는데 인장 하중은 얼마야? 300N이야. 자, 그러면 허용이 350이니까 얘보다 커. 그러니까 충분히 얘 들어 올릴 수 있겠다, 그치? 자,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겠군이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4번 보기가 이제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5번 보기 한번 볼까요? 기억과 니은의 가해질 인장 하중이 예상보다 2배로 커질 경우 기억은 니은과 달리 단면의 면적을 늘리지 않더라도 영구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겠군.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허용 하중 700N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인장 하중이 300N인데 여기에 곱하기 2 해가지고 600N의 힘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는 받아들이는 게 가능하죠. 맞죠? 그런데 반면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2배로 늘어나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단면의 면적이 서로 다르잖아, 그치? 그럼 두 개 똑같이 10으로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얘 10으로 맞추면 허용 하중 얼마나 되겠어? 500N 되겠지. 맞죠? 자, 그 상태에서 기억과 니은의 가해질 인장 하중이 예상보다 2배로 커진다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지금 요 300N 곱하기 2하면 600N의 힘이 들어가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얘는 못 버텨. 맞죠? 얘는 버틸 수 있어. 자, 그래서 5번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변하지 않고 니은은 변화가 생깁니다.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저기 뭐냐 소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소설 대신에 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문학을 좀 잘 풀었더라. 그래도 놀랐어요. 이거 그 뭐냐 지금 요 모의고사가 작년 10월 고등학교 1학년 건데 요때 현대문학이 문학이 좀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는데 지금 어려웠는데 풀기를 또 잘 풀었더라고요.
근데 이거 작품 자체는 되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시를 읽을 때는 화자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자가 어떤 대상을 볼 거고요. 대상을 볼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듯이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발생하느냐? 정서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감정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이 화자의 내면에 있는 이 감정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텐데 어떤 정서를 전달하려고 하는가를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시를 분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 낙엽송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자 그대로 하면 뭐냐면요, 이제 낙엽이 지는 거야. 맞죠? 자, 낙엽이 지는 소나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나무 하면은 사시사철 푸르다, 사계절 내내 푸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소나무들 중에서도 그 낙엽이 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잎이 떨어지고 나서 그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잎이 나는 거야. 그 다음 해에. 그래서 그런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가지마다 파란 하늘을 받들었대요.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곱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새순이 꽃보다 곱다 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정서가 바로 전달됩니다. 어떤 정서인데요? 새순을 보면서 뭐 하고 있어?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순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 뭐보다? 꽃보다 새순이 더 좋대. 자, 그래서 청송이라도, 자, 청송은 푸른 소나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푸른 소나무라도 가을 되면 홀홀 낙엽친다 하느니, 다음 봄마다 새로 젊은 자랑이 사람 없다라고 해서요. 자,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위에서 말했던 봄에 나는 새순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자랑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서 드러냅니다. 자, 낮에 햇볕 있고 밤에 별이 솔솔 내리는 이슬 마시고, 얘네들이 지금 새순이 하는 일이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새순이 이제 이슬 마시고 나면은 여름으로 자라나게 된대요. 성장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 안에서요, 여러분들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가 3개나 나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맞죠? 요 3개의 계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작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어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 소나무 잎의 새순이 났다가 졌다가 다시 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치? 자,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여기 뒤에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에는 모두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가의 화자는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 죽음, 탄생, 성장을 반복하는 생명의 모습. 뭡니까? 새순이다. 그치? 소나무 잎이 났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나는 죽음, 탄생, 성장을 반복하는 생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게 끝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보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 모의고사 요 지문에서는 그냥 그것만 파악하면 되지만 사실은 여기에 뭐도 할 수 있냐면요, 그 우리가 사회문화적 또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자면 요 시가 언제 쓰였냐면요, 일제강점기 때 쓰였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낙엽이 졌다가 다시 또 피어나는 이 새순이 다시 또 피어나서 다시 또 자라나는 요 모습이 일제강점기 때 이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어떤 민중, 우리의 어떤 민족의 모습을 또 이제 나타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밑에 나와 있었다면 여기에 있는 새순도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는 그렇게까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소등. 자, 이게 진짜 좀 어려운 작품이었는데요. 자, 소등이라고 하는 게 불을 끄는 겁니다. 맞죠? 소등. 자, 그래서 나는 불을 끕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시에 뭐가 나왔어요? 나라고 하는 화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화자가 행동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요? 불을 끄는 행동을 합니다. 자, 불을 끄는 행동을 하는데 이 불을 끄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 꿈꾸는 시간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불을 끄면 잠을 자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뭐 당연한 사실이긴 하지만 시 안에서는 새롭게 바라봐야 돼. 아, 시 안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을 끄는 행위는 뭐랑 똑같다? 꿈꾸는 시간을 위한 행동이랑 똑같다. 자, 그래서 메마른 껍질로 둘러진 현실의 울타리 안에는 한 포기 풀도 자라지 못하는 가뭄의 뜰이 있고. 자, 지금 이 현실 또는 현실의 울타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양한 어떤 좀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 현실은 어떤 존재야? 메마른 껍질로 둘러져 있대요. 그냥 껍질은 껍질이지 왜 메말랐지? 생각해봐야 돼요. 자, 다음 한 포기 풀도 자라지 못하는 가뭄의 뜰이 있대요. 어디에? 현실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 안에서 나라고 하는 화자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메마르고 메말라 있는 공간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뭄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불모의 뜰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모가요, 한자 그대로 하면 털이 없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털이 없는 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불모에 또는 불모지라고 하면은 이제 한 포기의 풀도 또는 단 하나의 생명도 자라나지 않는 황폐한 땅을 불모지 또는 이제 뭐 불모의 땅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불모의 뜰 역시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 현실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메말라 있으니까 뿌리도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겠지. 맞죠? 자, 그리고 바틀어진 가지에 마른 나무들이 보스라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나는 불을 끈대요. 꿈꾸는 시간을 위하여 불을 끈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내가 불을 꺼. 불을 끄는 이유는 꿈꾸는 시간 때문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 자, 다음 또 다른 메시지 하나는 뭔데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다? 메말라 있는 현실이다. 알겠죠? 자, 다음 2 넘어갈게요.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가뭄에 마른 현실에 시체에 꽃이 달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을 끈 시간의 끝이라고 했으니까 자, 불을 끈 시간은 언젠데요? 그러면 꿈꾸는 시간이겠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꿈속이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꿈속에서 가뭄에 마른 현실의 시체에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를 위해서 지피는 불길을 거인처럼 치솟아 꿈속을 밝힌답니다. 자, 불길은요, 꿈속을 밝혀준답니다. 자, 그래서 이 불길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란한 화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화재라고 하는 게 한자 그대로 하면 무슨 뜻이냐? 불이 나는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재앙하다, 재앙이다 이렇게 제자야. 자, 그래서 불이 나는 재앙이야. 그러면 화재라고 하는 건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긍정적인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지. 재앙이니까. 맞죠? 자, 그런데 이 시에서는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이 화재, 불길이 뭘 해주고 있는데요? 내 꿈속에 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빛을 밝혀주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화재와 불길은요, 화자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긍정적인 거야. 맞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면으로 넘어가 보면 자, 요원의 그슬린 검은 잿더미 위에서 자, 불길이 지펴졌으니 잿더미가 있는 건 당연할 거야. 맞지? 자, 그런데 그 잿더미 위에는 그러면 뭐가 있는데 자, 푸른 바다가 먼저 가고요. 싱그러운 냄새가 난대요.
자, 화자 입장에서 냄새가 싱그럽다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거죠. 자, 거기에 플러스 3월의 뜰을 만든대요. 3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 뭔가 꽃이 피어나고 생명이 잠자고 있던 생명이 깨어나는 그런 시기다. 그쵸? 자, 그래서 꿈속에 불길이 팍 지펴졌어. 잿더미가 있어. 그 잿더미 너머를 봤더니 뭐가 보여? 푸른 바다가 보여. 싱그러운 냄새가 나. 탕내가 나는 게 아니고 3월의 뜰. 마치 모든 생명이 다 피어나고 살아날 것만 같은 그런 뜰이 만들어진대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꿈속이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 꿈속에서 불길이 지펴지고 아주 싱그럽고 좋은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마치 생명이 다시 되살아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다음 3. 나는 불을 끈대요.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지하층계를 딛고 내려간대요. 자, 지금 우리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요, 아까 위에 1부터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나왔잖아. 이 1, 2, 3이 표현하고 그려내고 있는 장면이 다 다른 거 혹시 느껴지나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 보는데 핸드폰에서 사진첩 갤러리를 들어갔어요. 이 갤러리 들어가면은 사진 이렇게 넘기면서 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아까 1 사진 하나 보고 2 넘겨서 사진 하나 보고 지금 3 넘겨서 사진 하나 보는 거야. 각각 장면이 다 다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 3장면에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는데, 자,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지하층계를 딛고 내려간대요. 땅속으로 내려간대요. 자, 가는 물줄기는 어느 샘의 뿌리를 받고, 자, 지금 지하층계로 내려갔는데 뭐가 있대요? 물줄기가 있답니다. 지금 불을 껐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현실이야, 꿈속이야? 꿈속이야.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까 물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메말라 있다. 메말라 있다며, 모든 게. 자, 그런데 여기 꿈속에서는 물줄기가 있대요. 메말라 있진 않네. 현실과 달라. 맞죠? 자, 어느 샘의 뿌리를 받고 질적질적 땅을 적시고 있다. 물줄기가 땅을 적시고 있대요. 촉촉한 느낌이 드네. 메말라 있지 않습니다. 자, 마른 뿌리는 가는 물줄기의 주둥이를 받고 지금 목을 축이고 있대요. 자, 어떤 메말라 있는 뿌리가 있으면 그 뿌리가 이 뭘 빨아들이고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 목을 축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살아나는 거야. 맞죠? 메말라 있던 애는 이 물줄기를 좀 빨아왔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나는 불을 끕니다.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서 나는 불을 끕니다. 자, 그러면 불을 끄면 나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데? 꿈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불이 켜지면은 나는 어디로 나오겠어? 현실 세계로 나오겠지. 자, 그런데 나한테서 현실 세계는 메말라 있는 존재고요. 반면에 이 꿈속 세계는요, 아주 촉촉하고 물줄기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푸른 바다가 보이고 싱그러운 냄새가 난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이 2, 3에서는 되게 생명력이 느껴지는 반면에 1년에서 이 현실의 세계는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아. 맞죠? 자, 그래서 내가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서 불을 끈다라고 하는 건 이 꿈과 관련된 또는 꿈속에서의 세계를 어디로 끌어오고 싶다, 현실로 끌어오고 싶다, 또는 현실을 좀 바꾸고 싶다 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담겨 있겠죠. 자, 다음 옆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33번에 나의 화자는 척박한 현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어? 시 속에서는 메말라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었다, 그치? 자, 그리고 척박한 현실이 생명력 있는 세계는 아까 작품 속에서는 뭘로 나왔어요? 꿈속의 세계로 나왔었다, 그치? 세계로 전환되기를 소망하는 건 그럼 어디에 나와 있는데? 자, 이 메말라 있는 현실이 생명력 있는 세계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대요. 자, 그러면 전환되는 걸 바라고 있는 건 어디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왜?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서 나는 불을 끈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 현실을 위해서 꿈을 꾸는 거야. 맞지? 메말라 있는 현실을 위해서 아주 생명력 있는 세계의 꿈을 꿉니다. 자, 그래서 전환되기를 소망하며 생명력 회복에 대한 지향을 드러냅니다.
왜? 꿈속에서는 생명력이 회복되었거든. 어떻게 회복되었는데요? 말라있는 뿌리가 물줄기를 받아서 목을 축일 정도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 자, 그렇게 봤을 때 33번의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가뭄의 마른 현실에 불길이 거인처럼 치솟는다는 것에 화자가 현실의 척박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나타나 있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요 가뭄의 마른 현실. 자, 그런데 불길이 거인처럼 치솟는 건 언제? 꿈속. 맞죠? 자, 그리고 불길이 거인처럼 치솟은 다음에 무엇을 가져다 줬어? 잿더미 뒤에 있는 푸른 바다와 싱그러운 냄새의 어떤 아주 좋은 느낌을 주는, 생명력 있는 느낌을 주는 꿈속이었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불길과 거인처럼 치솟는다라고 하는 건 화자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거였습니다. 반면에 가뭄의 마른 현실은 화자 입장에서 부정적인 거였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말이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33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불을 켜는 시간은 왜 현실이냐고요? 자, 그거는 앞에 요거를 보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불을 켜는 시간은 안 나와 있어. 그런데 불을 끄는 이유는 뭔데? 꿈꾸는 시간이야. 맞죠? 자, 그러면 불을 끈 건 꿈이야. 그럼 불을 켠 건 너겠어. 꿈이 아니라는 거겠지. 이해돼요? 불이 켜져 있는 건 꿈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마치 이거를 수학적인 공식으로 보자면 이게 증명이라고 보면은 이 명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건 뭔데요? 불을 끈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시 안에서는 뭐랑 똑같다? 그렇지. 꿈속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 라고 하는 진술이랑 다를 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명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요. 그럼 반대로 불을 끈다의 반대말은 뭔데? 불을 켠다겠지. 맞죠? 자, 그러면 불을 켠다는 뭐가에 해당하겠어? 현실 전에 일단은 꿈이 아닌 거에 해당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이 시 안에는 세 개가 두 개가 나와요. 이 꿈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실이 나옵니다. 맞죠? 이 시 안에서는. 그러면 두 개의 세계가 있네. 그러면 불을 끄는 것이 꿈이고 꿈이 아닌 세계가 하나가 있어. 꿈이 아닌 세계가 바로 뭔데?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겠네. 그러니까 불을 켜져 있는 시간은 현실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불을 켜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현대문학을 한 번 더 볼게요. 자, 14페이지 서글픈 순방. 자, 요런 그 소설 읽을 때는 보니까 여러분 둘 다 소설 내용은 잘 읽은 것 같아. 그래서 내용을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보통 소설과 같은 이제 이런 지문들을 읽을 때는 이제 인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물을 바탕으로 봐야 돼. 자, 그러면 이 인물을 바탕으로 보는데 이 소설을 읽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설에 전문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부터 뚝 잘라가지고 시작을 하게 될 거야. 아, 미안합니다. 13페이지네요. 자, 그래서 중간부터 뚝 잘라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중간부터 뚝 잘라서 시작을 했을 때 우리는 뭐가 문제냐? 처음부터 안 읽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읽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부분에 완전 초집중을 해야 돼요. 초집중을 하면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가장 빠르게 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 그게 어떤 거랑 똑같으냐고 보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방문 열고 어디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내가 생판 처음 본 한 100명의 사람들이 무언가 엄청 열심히 열중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일단 들어가가지고 뭐부터 해야 돼? 분위기 파악해야지. 뭐지? 좀 전에 뭐가 있었지?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지? 쓱 한번 보면서 나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서 내가 마치
이 경찰관이 이렇게 범인 잡을 때 증거 수집하듯이 증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줍줍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지문을 읽으면서 증거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여기에서 이 증거들을 찾아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38번입니다. 저희 38번 지문. 아니, 작은 것 한 장도 못 되는 돈 갖고 이 바닥에 독채 전세를 얻겠다고? 자, 지금 누가 직구하고 있구나를 파악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독채 전세.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한 거야. 자, 그러더니 다시 한바탕 해소라도 발작한 것 같이 이제 급하게 웃었대요. 거금 90만 원을 작은 것 한 장도 안 된다니. 이 노인, 자, 인물은 항상 찾아줍니다. 처음 나오는 인물은. 자, 노인이 귀가 좀 어두운가 해서 나옵니다. 1인칭 서술자 나오네. 맞죠? 자, 나는 목청을 두두어 90만 원을 강조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위에 나왔던 대화인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대화가 더 있는지는 몰라. 맞지? 어찌됐건 간에 보이기 시작하는 이 대화는 누구랑 누가 하고 있는 거야? 나와 이 노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거기까지 파악. 자, 그래도 노인은 팍하고 급한 웃음을 먹을 척도 안 했대요. 사무실 앞에 승용차가 나란히 두 대가 먹더니 부인들과 신사들이 섞인 한 대가 안으로 들이닥쳤대요. 이것도 결코 팔이 날리는 한가한 곳은 아니었던 것이다. 사모님, 지금 보신 그 땅 꽉 잡아 놓으십시다. 자,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이곳 어디다 바로 파악 가능합니다. 어딘데요? 그렇지,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는 순간 이 노인은 누가 되는 걸까요? 부동산 직원 또는 부동산 사장이 되는 거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서 나는 뭐가 되는데요? 그러면 요 독채 전세 얻으러 온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네. 왜냐면 내가 90만 원을 강조했잖아. 그치? 나는 90만 원이 큰 돈이야. 거금이야. 그런데 지금 작은 거 한 장이라고 할 때 작은 건 100만 원 말하는 거겠지? 작은 거 한 장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노인, 이 사람은 90만 원을 엄청 작게 보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나는 90만 원을 크게 보고 90만 원도 안 되는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독채 전세 얻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리고 그 말하고 있는 요 말의 주인은 누군데 그러면? 노인이 되겠다. 그쵸? 자, 그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젊은 신사들이 부인들을 깨고 노인들도 합세했다. 우리하고 손잡고 이 바닥에서 큰 돈 잡고 사모님들 숱합니다. 숱해. 나는 그들에게 완전히 잊혀졌대요. 영화 기저귀를 갈아주고 다시 업고 나올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기저귀 갈아주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 누구 데리고 있어? 애기 데리고 있어 까지도 파악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업고 나올 때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대요. 나는 다시 버스를 타고 이 아름다운 쉬는 주택가에 앙심을 품고 떠났대요. 자, 그 다음 날은 수유리 쪽으로, 다음 날은 망우리 쪽으로, 그 다음 날은 가련동 쪽으로 다녀봤지만 어디서도 90만원짜리 독채 전세는 구경도 못하고 다만 90만원의 가치를 좀 더 분명하게 알아온 데에 불과했대요. 자, 결국 우리는 의논을 다시 해서 독채는 아니더라도 안집으로부터 뚝 떨어진 부엌도 따로 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어서 독립된 오붓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전세방을 구하기로 합의했대요. 어차피 전셋집도 못 되는 이제 전세방을 구해야 빠야 구태여 교통이 불편한 변두리로 갈 게 뭐냐, 도심에 가까운 주택가를 돌기 시작했대요. 자, 90만원짜리 전세방을 구한다는 소리에 자, 복덕반 영감의 반응은 괜찮았대요. 사뭇 굽실대기까지 했답니다. 자, 그 바람에 나도 배짱을 좀 부렸대요. 방이 깨끗하고 널찍해야 된다느니, 부엌에 상하도 소도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느니, 그리고 남편이 하던 소리도 했대요. 자, 정원이 있는 양옥집이어야 하고 주인집에 전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자, 나는 남편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 때 그 철딱선이 없으니 딱하고 한심에 대꾸도 안 했었는데 거드름을 부리고 싶은 나머지 그 소리까지 했대요. 자, 그런데도 재수 나쁘게도 첫 번째 본 집에서 등에 업힌 영화를 트집 잡았대요. 아무리 뚝 떨어진 방이지만
갓난애가 딸린 집은 싫다는 거였다. 자, 여기에서 지금 어떤 그 상황이 좀 그려지죠. 바로 뭡니까? 지금 내가 집을 구하고 있는데 누가 걸림돌이 되는 거야? 내가 데리고 있는 아기가 걸림돌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여러분들 내용 다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그 남편이 도움이 1도 안 된다. 그쵸? 그 아기 업고 이렇게 탁 가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기 잠깐 저기 처가댁에 좀 맡겨놓자고. 자, 그래서 할머니가 좀 봐달라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집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주인까지 속이는 거죠. 아, 우리 애기 없는 신혼부부라고. 맞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그 주인공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이제 집으로 다시 애기를 데려 들어오기로 한 날 이제 남편이랑 나갔는데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애기 좀 더 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제목이 서글픈 순방입니다. 왜 서글픈 순방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순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방보러 다니는 거야. 맞죠? 자, 방보러 다니는데 나 혼자 서글퍼. 왜 서글픈데요?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존재야.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무엇을 가지고 있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자, 그래서 돈이 많지 않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이 복덕방 영감에게 굉장히 싸늘한 시선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집주인들한테도 굉장히 싸늘한 시선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인물의 마음이나 모습이 좀 드러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게 나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친절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만 읽으면 모든 상황이나 주제가 다 이해가 될 정도야. 그런데 다른 좀 친절하지 않은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까지 읽어야지 그게 파악이 가능한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저기 뭐냐 좀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소설, 그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은 좀 마치도록 할게요.